함께 가자 평생 친구야. 도전이 무모함이 아니야. 뷰스킨 너를 응원할 거야. 뷰스킨 너를 믿고 갈 거야. 희망은 헛된 꿈이 아냐. 함께 가자 평생 친구. 배우고 표현하자. 엔잡 아카데미. 제가 지금 무릎, 엘보, 관절 건강과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우리 파마넥스 제품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전달을 해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앞부분에는 그 건강 정보가 들어가 있어요. 제품과 관련되지 않는 건강 정보라는 점 그렇게 유념해서 봐주시고요. 이 건강 정보를 쭉 들으신 다음에 뒤편에 제가 소개하는 두 가지의 제품을 보면 이러한 건강 정보를 알고 있는 소비자들은 똑똑한 선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흐름으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요거 이제 보여드릴게요. 우리 이제 관절이 저도 이제 러닝을 하는데 러닝을 하기 전에는 무릎이 아팠었단 말이에요. 아파서 뛰지 않다가 오히려 제대로 뛰면 이 아픈 무릎 관절 건강이 훨씬 좋아진다라고 하고 정형외과 의사들도 관절 건강을 위해서 꼭 해야 되는 운동 중에 하나를 사이클과 러닝을 추천을 하더라고요. 제대로 한다는 조건 하에. 그래서 제가 배워서 뛰다 보니까 무릎이 아프지 않게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파마닉스 제품도 같이 섭취를 했었고요. 제가 먼저 경험한 것들의 건강정보 상식을 기반으로 해서 안내를 해드릴 건데요. 관절이 우리 몸에 뼈가요, 206개가 있는데 관절이 360개가 있다라고 해요. 더 잘게 잘게 쪼개어져서 뼈 하나하나에 붙어있는 여러 관절들이 있다 보니까요. 근데 우리가 이제 통증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관절에서. 그리고 뭐 무릎도 아프고 발목도 아프고 손목도 아프고 특히 엘보도 아프고 이게 어떻게 생겼냐고 보면은 이 갈색 부분은 뼈예요. 뼈가 떨어져 있죠. 뼈 이 끝부분에는 수많은 신경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뼈와 뼈가 맞닿으면 너무 아프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관절이 닳아서, 그러니까 관절이 닳는다라는 말은 이 관절낭이 달라붙는다라는 걸 의미를 하게 되죠. 그래서 뼈와 뼈가 붙게 되면 신경이 서로 이렇게 지지겨지기 때문에 너무 아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이를 공간이 채워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채워져 있기 위해서 이렇게 관절 주머니가 있고 관절 이게 연골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 관절낭이고 활막이고 활액이 있어요. 우리가 왜 아프다고 했을 때 무릎에 물 찼다, 물 빼러 가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실제로 이 활액을 주사기로 뽑는 겁니다. 염증이 생기면 이 활액이 엄청나게 붓게 된다라고 해요. 그거를 이제 주사기로 빼내는 건데 일종의 대증요법이잖아요. 이제 증상이 일어나서 그것들을 빼내주는 것들인데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 이 그러니까 관절뼈는 어떻게 튼튼하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우리가 뭐 칼슘도 먹고 여러 가지 우리 봄폼블러나 이런 것들을 먹고 있잖아요. 먹으면서 이제 뼈는 튼튼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관절, 연골이 다르면 안 되는데 연골을 어떻게 튼튼하게 만들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해보면 연골의 구성 성분을 볼 수가 있어요. 연골의 구성 성분은 물과 이온과 그리고 연골 세포 그리고 제2형 기둥을 담당하는 제2형 콜라겐이 있고요. 프로테오글리칸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제1형 콜라겐이라고 해요. 얘가 그러니까 관절 연골에 이게 폭신폭신한 그 쿠션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리고 비콜라겐산 단백질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있어요. 이거 외우실 필요는 없고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으면 그러면 얘네들을 우리가 잘 섭취를 해서 연골을 좋게 만들면 되겠다. 저도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쉬운 게 아닌 게 왜냐하면 연골에는 혈관과 신경이 없어요. 그러니까 뼈는 우리가 먹은 영양소가 뼈로 전달이 되잖아요. 송송송 들어가게 되는데 연골에는 혈관과 신경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먹은 거를 우리가 먹으면 어떻게 돼요? 혈관으로 이렇게 온 몸으로 뻗어서 나가잖아요. 근데 혈관이 없어.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퀴즈입니다. 어떻게 연골에 전달할 수 있어요? 요 구성 성분을 딱 봤을 때 이게 활액을 통해서 전달이 이렇게 답이 나와 있죠. 활액을 통해서 이 연골에 영양 성분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의 공장이 잘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분을 잘 먹더라도.
그러면 어떠한 경우에 이 관절 연골이 안 좋아지고 뼈도 안 좋아지고 이게 나빠지는가라고 원인을 살펴보게 되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관절이 나빠지는 원인 중에 하나는 슬프게도 노화예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연골을 만들어내고 뼈를 만들어내는 세포 공장이 점점점 가성비가 떨어지는 거죠. 기능이 떨어지면서 이렇게 이제 연골이 닳아지고 점점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관절 건강과 다이어트는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빼놓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체중이 1kg가 늘어나잖아요. 1kg가 늘어나면 무릎에 하중이 4배가 실려요. 그러니까 나는 단지 1kg가 배에 아랫배에 귀엽게 쪘을 뿐인데 1kg 정도면 하루 만에도 찔 수 있잖아요, 여러분. 여행 가고 하면은 뭐 4박 5일 갔다 오면 찌잖아요. 1kg가 쪘는데 무릎에는 발목에는 팔목에는 4배가 하중이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빼줘야 한다. 근데 그렇다면 다이어트를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런 고민도 될 건데 조금 더 살펴보면은 그러니까 무게적으로도 여러분 영향을 미치지만은요, 두 번째로 이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살이 찌게 되면 복잡한 것들은 다 빼고요, 무엇을 생각하시면 되냐면, 산화물질이 많이 생겨서 염증이 생겨요. 염증이 생겨서 그게 관절을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살이 찌면 무게적으로도 4배가 들어가게 되고 염증이 생기면서 공장도 파괴시키고 직접적으로 이 퇴행성 관절염을 악화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퇴행성 관절염이 살이 찌게 되면 염증이 생기면서 연골이 닳아 없어지게 되죠. 무거우니까 눌리면서 이 연골이 닳아 없어지게 되면 뼈에 가시가 자라죠. 뾰족뾰족뾰족 자라면서 뼈 끝에 뭐가 있다고 했어요? 신경세포가 많다고 했잖아요. 걔네들을 다치게 돼요. 그러면 얘가 붓죠. 아프죠. 붓고 아프면 염증이 생겼죠. 그러면 뭐가 증가해요? 물이 차죠. 활액이 증가해요. 이게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관절 상태를 체크하는 게 이제 이 증상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관절이 처음에 뻣뻣해지면 활액 순환이 안 되겠죠. 그리고 딱딱하게 굳게 되겠죠. 그리고 내가 이제 움직일 때마다 하중이 걸리게 되니까 활막하고 이런 게 더 자극이 될 거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무릎 아프신 분들은 비 오거나 습한 날 딱 알아맞추시죠. 왜냐하면 습기가 많은 날에는 관절낭이나 이런 데 신경이 더 민감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관절 아프신 분은 거의 이런 이게 기상청 예보 똑같으시잖아요. 그리고 손가락 관절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비대칭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한쪽부터 먼저 아프기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뭐라고 했어요? 연골에는 혈관과 신경이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활액으로 영양소를 잘 넣어줘야 되는데 어떻게 넣어주고 할 것인 건가? 잠시만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활액의 영양소도 보내지만은 이 뼈를 지지해 주는 게 여러분 뭐예요? 뼈가 있으면 뼈를 양 끝에서 무엇이 잡아당기죠? 근육이 잡아당기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뼈가 다른 게 달라붙잖아요. 얘가 근육이 잡아당기면 이 공간이 강제로 넓혀지잖아요. 그러면서 통증을 줄여줄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가장 빠른 방법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관절 건강과 이 근육을 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력과 관절은 균형 잡힌 동시 관리가 필요한 거예요. 관절 건강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뼈 영양제만 먹고 관절 영양제만 먹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걔네를 먹어도 활액을 통해서 잘 전달이 되어야 하고 그 활액이 짓눌리지 않고 공간을 유지하면서 버티기 위해서는 근육이 필요한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삼박자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아니, 나는 관절 건강만 챙기고 싶은데 진짜 근육이 그렇게 중요해라고 하면 중요합니다. 요 기사 같은 것들을 보면은 이분은 관절 연골이 다 닳아서 없으신 축구 선수시거든요. 연골이 하나도 없는데 근력과 인대로 안정을 유지한다라는 기사도 나와 있고 논문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근력의 질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염증들이 들어와가지고 활액 안에서 계속 관절들을 닳게 만들기 때문에 그것들을 막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가 앞으로 지금부터 한 5분 정도 해가지고 되게 많은 논문들을 짜자작 보여드릴 건데, 복잡합니다. 기억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어떤 의미로 보셨으면 좋겠냐면, 뒤에 설명한 무언가의 제품의 원료가 건강정보상으로, 이렇게 수많은 실험을 했구나. 이렇게까지 건강기능식품에서 이런 실험까지 한다고? 이런 기준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빠르게 지나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염증이 생기면은 연고를 친다라고 했잖아요. 염증, 산화 스트레스로 인해서 염증이 생기게 되죠. 산화 스트레스가 생기면 염증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 C가 일부러 염증을 일으킨 세포예요. 그러니까 절반 정도 떨어져 있죠. 그리고 이 SF가 뭐냐면 이건 건강정보예요. 쉬잔드린입니다. 건강정보입니다. 제품 얘기 안 했어요. 쉬잔드린을 50, 100, 200 이게 점차적으로 용량을 늘려서 투입을 했더니 정상세포에 준하게 염증 처리 속도가 올라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염증에 대한 반응이 점점 떨어지죠. 농도를 많이 높일수록. 그리고 억제를 통해서 만성 염증에 대해서도 슈잔드린을 50, 100, 200을 할수록 염증에 대한 그 아픔이 떨어집니다. 이러한 것들을 개별적으로 다양하게 우리가 실험을 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거는 뭐냐면 아까 전에 그 연골의 구성 성분에 뭐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콜라겐이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제1형 콜라겐도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뭐 쿠션 역할하는 쿠션 단백질도 늘어나고 있고, 시잔드레는 50, 100, 200 했을수록 쿠션 단백질도 늘어나고 있고요. 제2형 콜라겐도 시잔드린을 50, 100, 200 했을 때 올라가고 있어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쉬잔드린이라는 성분 그 자체가 여기 무릎 관절 연골 안에 있는 콜라겐을 증가시키구나. 쿠션 역할을 하는 글리칸을 증가시키는구나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무슨 원료라고 여러분? 댓글창 한번 써보실래요? 네 글자 뭐라고요? 쉬 뭐라고요? 기억하셔야 돼요. 관절하면은 이거 이제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쉬잔드린 맞습니다. 그래서 이 쉬잔드린이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옆에 있는 이 글자를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그런 염증 같은 것들을 해소시키고 줄여드리는 역할도 하는데 플러스 뭐 하냐면은 공장이 빠르게 돌아가면서 막 분해를 시키잖아. 나이가 들면 염증이 많이 생기게 하고 관절을 막 깎아먹고 연골을 깎아먹는 기능들을 하잖아요. 그거 자체를 멈추게 해요. 그거 자체를 멈추게 해요. 그리고 플러스 여러분, 무엇이 중요하냐면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관절 건강을 지키려면은 이 염증을 줄이고 연골의 구성 성분을 활액으로 잘 섭취가 되게끔 하고 플러스 무엇이 이게 받쳐줘야 된다고요? 근육이 받쳐줘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근육 중에서도 정확하게는 속근육, 이게 왜 이러냐. 지근이 받쳐줘야 되는데 세상에 요표 짧게 하고 들어갈 거예요. 동물 실험을 했는데요. 비복근, 속근, 지근의 두께가 늘어났고 중량이 늘어났고 가자미근, 지근의 두께가 늘어났고 중량이 늘어났고 근육을 분해시키는 기능을 억제시키고요. 근육을 합성 촉진시키고요. 근성장을 촉진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운동을 병행한 것이 아니라 이 표, 마지막 표인데, 인체 시험 대상자들에 대해서 운동 통제를 했어요. 운동 안 시킨 겁니다, 여러분. 운동 안 시키고 무엇을 먹었다고 원료가 쉬잔드린 단독을 섭취를 했을 때 이렇게 늘어났다고요. 대단하죠? 여기까지 제가 건강 정보예요, 여러분. 저 제품 얘기 안 했어요. 건강 정보고요. 이제 제가 먹었던 제품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리해서 기억을 하세요. 저는 처음엔 다이어트 때문에 이 제품을 섭취를 했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먹다 보니까 허리 사이즈를 줄이기 위해서 먹었는데 무릎이 안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영향이 있을까 하고 강의를 찾아보다가 이러한 기능들도 알게 됐다라는 거죠. 이 쉐이프이스라는 거는요, 기능성, 그 허리 라인을 줄이고 엉덩이 라인을 유지하는 S라인을 만들어주는 다이어트 제품이에요. 그런데 플러스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오미자가 여러분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생오미자 약 1톤에서 단 280g. 1톤에서 딸랑 1kg도 아니고 280g만 추출할 수 있는 귀한 성분 뭐라고요, 여러분? 나 약간 홈쇼핑 방송하는 것 같은데 쉬자들이 들어갑니다. 기억하시겠죠? 시전드린이 들어가서 한국인 대상 인체 적용 실험 대퇴사두 근력, 악력, 손의 악력이 증가했다라는 거예요. 그 지표가 이건 뉴스킨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지표인데요. 아까 그거는 비공개 자료였고요. 바스, 통증 부분과 워막, 이 뻣뻣함 두 가지를 동시에 모두 개선시키는 원료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드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통증을 없애는 원료 있습니다.
뻣뻣함을 개선시키는 원료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하는 원료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 두 가지를 하면서 뭐 한다고요? 허리 사이즈까지 줄이고요. 혈관까지 깨끗하게 해주는 원료는 없어요. 제품이 없어요. 그러한 것들이 들어가는 제품이 바로 쉐이프에스예요. 근데 아까 전에 관절 통증에는 다이어트도 중요하다라고 했죠. 살도 빼야 되거든요. 요거 하나로 살도 빼고요. 허리 라인도 줄이면서 이 S라인 유지하면서요. 통증 없애고 뻣뻣함 없애고 뭐 늘린다고요? 근력 중에서도 뭐 올린다고요? 헬스장 가서 안 느는 게 지근이에요, 여러분. 지근 속근은 늘리기가 진짜 어렵거든요. 근데 운동 안 하고 운동 통제했는데 지근이 늘어요. 그럼 운동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운동은 해야죠. 운동을 해야 늘어납니다. 그러면 언제 섭취하는 게 좋을까요? 운동하기 전 30분 전에요. 아, 제가 이 말씀 안 드렸구나. 이 중요한 말씀 안 드렸네. 아까 활액을 통해서 들어간다고 했죠? 그럼 활액의 영양 성분이 관절로 어떻게 들어가냐면요. 이 말씀 안 드리면 큰일 날 뻔했는데. 움직여야 들어가요. 활액의 영양 성분이 들어가서 그게 관절 연골로 들어가려면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운동을 반드시 해야 돼요. 운동을 반드시 해야 그 성분이 연골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CFS는 운동 30분 전, 20분 전에 섭취를 하시는 걸 권장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마무리 이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저는 운동 전후로 웰스파를 꼭 해줬거든요. 이 웰스파가 해야 되는 역할이 뭐냐면은요. 요 5장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 몸의 세포가요. 이제 세포에게 생체 전기가 있는데 생체 전기가 50% 이하로 떨어지면 만성 피로가 시작이 되거든요. 15% 이하로 떨어지면 염증이 생기고 누적이 되면 암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세수하고 밥 먹고 관리하는 것처럼 세포 충전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 인체가 되뇌란 심장에서 세포 전기를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순환이 안 되면 이 생산이 막혀요. 우리가 뭐 배 아프고 이러면 엄마 손은 약손 이런 거 하잖아요. 조상님들이 너무 똑똑하신 게 실제로 엄마 손, 약손 해주는 엄마 손의 생체 전기가 70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몸이 아프면 한 3, 40으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렇게 해주면 50으로 올라가 주는 거예요. 조건이 이제 엄마가 건강해야 되겠지만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영상을 많이 보셨을 거니까 넘어가고 그래서 웰스파는 뭐냐면 안전한 미세 전류를 사용을 하면서 1초에 115가지의 정보를 우리 몸으로 흘러내고 있거든요. 그 맞춤 전기를 흘러보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어, 웰스파를 짜서 움직이잖아요. 무엇을 보시면 되냐면 여러분 요 화면 보이시나요? 요 화면? 앱 켜서 요즘에 사용 안 하셨죠? 웰스파는 일반 전기 치료기랑 달라요, 여러분. 얘는 AI 인공 비서예요. 내 몸에 들고 다니는 물리치료사 선생님이에요. 내가 무릎이 얼마나 아프고 엘보가 얼마나 아픈지 고민하지 않으셔도 돼요. 천천히 대고 있으면 얘가 알아서 이렇게 정보를 읽어낸다니까요. 다시 한번 보여주기 정말 중요한 부분이어서 얘가 알아서 읽어내요. 전기 세기 다 정하고요. 통증 세기 다 정해. 우리는 젤을 넉넉하게 발라서 사용만 하면 됩니다. 마지막 차트인데요. 우리가 통증을 느끼는 부위가 미세 혈류량이 20% 부족하면 통증을 느낀다라고 해요. 이게 승모근이 20% 부족하면 그 승모근의 통증을 느끼는데 웰스파를 1회 사용했을 때 아무 그런 방법 가르쳐 주지 않고 그냥 막 사용했을 때 5분 사용했을 때 미세 혈류량이 몇 퍼센트 증가해요? 170% 증가를 하거든요. 몇 퍼센트가 부족하면 통증이 느껴진다고요? 20%가 부족하면 통증이 느껴져요. 근데 웰스파는 몇 퍼센트예요? 170%몇 분에? 5분에. 통증이 사라지겠죠. 그리고 플러스 종아리 피로도도 1회 사용만으로 줄어들지만 누적으로 사용했을 때 이런 식으로 피로도가 떨어지고요. 붓기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용법인데 사용법은 다 아시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천천히 위아래로 올려서 발바닥까지 해서 사용해 주시고 무릎은 요 위에 근육 끊듯이 사용해 주시고 무릎을 돌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제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건강 정보와 함께 안내해 드렸는데 기억을 해 주시면서 이렇게 무릎과 엘보 관리 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강의가 이어집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잘 들리시죠? 예, 좋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실행력 만들기.
실행력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하나부터 이렇게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실행을 하려고 하기 전에 왜 그것을 하는지에 대한 생각이 없으면 하다가 말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선 점검해 보고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매출 원하시나요? 파트너 많이 원하시나요? 그룹 확장 원하세요? 네. 원하시는 분들 막 환호해 주세요. 예, 원하시죠? 그로 인해서 수입이 막 레버러지가 나는 거, 백만장자, 천만장자 되고 싶으시죠? 그런 분들만 지금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 매출, 파트너, 수입, 이 세 가지를 모두가 원하는데 이것을 원하기에 앞서 우리가 개념 정리부터 우선 하고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하는 사업의 형태가 프랜차이즈의 형태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의 형태가 프랜차이즈 형태이고 또 레버리지를 낼 수 있는 사업 구조인데 이 첫 번째 프랜차이즈라는 거는요. 특정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재자가 아무한테나 가맹점을 내주는 것이 아니라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주는 거고요. 그리고 레버리지 또한 타인의 자본을 지렛대처럼 이용해서 나의 이익이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인데 우리는 이 사업을 하면서 내가 과연 프랜차이즈적인 자격을 갖춘 사람인지 또한 레버리지를 낼 수 있는 무언가를 지렛대처럼 이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부터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볼게요. 자, 프랜차이즈를 하려면요. 자격이 있어요. 가장 초창기에 꼭 이것만은 해야 되는 가장 기본이 뭐냐면요. 매뉴얼을 따른다예요. 매뉴얼을 따른다. 내가 무엇을 더 잘하고 무엇을 더 잘 알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프랜차이즈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그 기업에서 원하는 매뉴얼을 따라야 돼요. 그러면 누스킨안에서의 매뉴얼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쵸. 텐코아죠. 정말 지겹도록 들었는데 이 텐코아가 프랜차이즈 사업을 할 수 있는 가맹점을 낼 수 있는 본사로서의 가맹점이 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매뉴얼이 텐코아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제품을 애용해야 되고 미팅을 참여해야 되며 그리고 새로운 명단들을 컨택하고 만나고 데모해야 되며 홈파티 등의 시스템을 활용하고 스폰서와 소통해야 되고 강의를 들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 텐코아는 왜 그렇게 지리하고 재미없고 뭔가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는 것 같지요.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 뭔가 효과적인 것을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개인 코어, 의도적인 노력을 더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개인 코어 3개 정도를 내서 우리가 10코어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쯤에서 선택을 해야 돼요. 계속 지루해. 과연 그걸로 효과가 있을까? 나도 지금은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어떻게 매번 그걸 그렇게 똑같이 해? 라는 것을 통해 계속 후회의 고통만 느끼실 건지 아니면 언젠가는 계속적으로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이 고통이 처음엔 있지만 왜? 안 하던 걸 하는데 고통스럽지 않은 게 어디 있어요. 그쵸? 무엇이든지 처음 하는 건 다 낯설고 불편하고 힘듭니다. 하지만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게 되면 이 훈련의 고통이 내가 원하는 아까 첫 번째 뭐였었죠? 소비자, 매출, 그쵸? 그리고 뭐였어요? 파트너가 막 생기고 그거로 인한 레버리지 수입이 나는 이것들의 해결을 이 텐코아가 해준다면 이제는 그냥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냥 무조건 해요. 뭐가 준비가 되면, 제가 마음이 준비가 되면, 제가 시간이 되면, 제가 뭔가 잘할 수 있게 될 때쯤에 하는 것이 텐코아가 아니라 그냥 해. Just do it. 이것이 바로 텐코아인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제품 애용이에요. 제품 애용은 누스킨 제품을 내가
써보고 내가 제품을 테스트하는 것이 제품 애용이 아닙니다. 이미 이 제품이 출시된 것은 모든 임상이 난 거예요. 그렇다면 그 임상을 나는 어떻게 낼까? 다 생각했죠. 그리고 전략 세웠죠. 그러면 실천해야죠. 하다가 아닌 것 같으면 안 해버려. 그러면서 효과 있는 거 잘 모르겠어요. 꾸준하게 정확하게 용법 용량으로 먹어야 하물며 감기도 낫는데 병도 낫는데 이 제품이 화학품도 아니고요. 이 제품을 씀으로써 아니면 복용을 함으로써 효과를 내려면 정확한 복용 방법과 꾸준하게 먹어줘야죠. 그걸 통해 내가 매니아가 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쇼핑 호스트도 아니고 어떻게 제품을 팝니까? 어떻게 제품을 소개합니까? 어떻게 제품을 유통하겠어요? 이게 저의 비포 얼굴입니다. 얘가 사업을 시작하고 2년 동안 다이아몬드였을 때 지금 얼굴인데요. 제 얼굴이 진짜 많이 속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 에이즈락이 처음에 나왔었고요. 가장 고가의 제품을 쓰고 있었는데도 얼굴이 이 모양이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모양의 얼굴하고 상관없이 최고 직급자를 갔어요. 그러면 제가 이 얼굴이 지금 안 그렇잖아요. 어떻게 변했을까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갈바닉으로 얼굴을 성형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뉴스킨 사업자 중에 아주 유행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물론 그걸 했겠죠. 근데 갈바닉을 하면 할수록 제 얼굴이 어떻게 됐냐면 뽀로지가 더 올라오고 얼굴에 제가 접촉성 피부염이 있기 때문에 알레르기가 더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너무너무 사업을 잘하시는 사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렸어요. 사장님, 저는 갈바닉으로 얼굴 성형을 하고 싶은데 제 얼굴이 접촉성 피부염이 있기 때문에 금속 알러지도 심하니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했더니 그 선배 사장님께서 이러셨습니다. 될 때까지 하세요. 될 때까지 하세요. 그래서 제가 초기 사업자였기 때문에 그냥 그 선배 사업자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될 때까지 얼굴 갈바닉을 거의 한 4통 정도를 썼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너무 신기한 건 뽀로지는 있는데 얼굴형이 바뀌고 염증 부위가 바뀌고 모공이 쪼여지는 것을 느끼고 얼굴이 화이트닝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될 때까지 했던 그 선배님 덕분에 저는 갈바닉과 동안 프로그램을 엄청나게 유통하면서 사업의 매출을 레버러지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엔 뭐예요? 효과가 있을 때까지 완전히 몰입했던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거는 저의 또 하나의 임상사진입니다. 누군가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뉴스킨엔 다이어트 약이 없냐고. 저를 보고 했던 이야기예요. 그분이 저보고 그러셨대요. 뉴스킨에 다이어트 약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왼쪽 모습에 절 봤을 때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른쪽으로 변하는 데까지 거의 4개월 정도밖에 안 지났어요. 그게 뭐였냐면 혈당 엣지. 혈당 엣지가 제가 탄수화물 중독이었던 저한테 완전히 홀릭되면서 와, 혈당 엣지 하나로 이렇게 많이 바뀌어? 제가 이 염증 난 얼굴도 TR라인-T로 염증이 없어지면서 누군가는 다이어트 제품으로 팔 때 저는 저만의 방법으로 내가 그렇게 고등학교 때부터 얼굴에 피부염이 있었는데 고쳐지지도 않던 게 TR라인-T 제품으로 뽀로지가 없어진 그 시점에 저는 와, 회사가 말하지 않았지만 이건 염증을 없애주는 제품이라고 해서 전 TR라인-T를 엄청나게 유통했거든요. 그 엄청나게 유통할 때 제 얼굴 보세요. 그게 왼쪽에 핑크빛 옷이었어요. 날씬하고 뭐 식스팩이 있어야만 TR라인-T 유통하는 게 아닙니다. 이 제품에 의해서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내가 나의 언어로 내가 경험한 이 제품을 스토리로 소비자들과 여러 사람들을 만났을 때 절대로 그 제품에 대해서 폄하하는 발언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서로들과 저는 100% 소개인데 소개해주는 분이 그래요. 아니 근데 저분이 저렇게 날씬한 것 같지는 않은데 라고 이야기하면 옆에 있는 분이 그래. 전에는 더 뚱뚱했었어요. 이렇게 얘기해 주거든요. 자기들끼리 저를 그냥 티업하면서 하게 되거든요. 제품의 애용은 비포 애프터를 정확하게
만들어낼 수 있을 때까지 집중해서 쓰는 것이 바로 제품 애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미팅 참여. 미팅 참여. 시스템에서 권하는 미팅 참여예요. 제가 이거를 어떤 걸로 표현할까 막 그러다가 생각하는 게 이게 뭐예요? 지퍼죠. 자, 지퍼가 아무리 나이스하게 올라가려고 하더라도 중간에 하나만 빠져도 지퍼는 절대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쵸? 그런데 우리가 시스템을 선택할 때, 이건 나한테 맞는 시스템이야. 이거는 나한테 별로야. 난 이것만 들을래요. 라는 그런 형태의 미팅 참여로는 절대로 내버리지를 낼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안타깝게도 제가 여러 가지로 많이 해봤는데 정신적으로 내가 무언가를 배우기 전에 막 시스템을 골라서 하는 분 치고 제대로 리더가 된 분을 본 적이 없고 다이아몬드 이상 올라가신 분을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미팅 참여는 왜 내가 정말 나 이상의 나를 만들어주고 나 이상의 팀이라는 것을 가지고 해볼 수 있는 레버리지의 힘을 가져갈 수 있는 게 사실 시스템의 권하는 미팅인데 내가 이렇게 골라서 하게 되면 지퍼처럼 올라가지 않는다. 내 사업이 왜 이렇게 안 될까? 나 왜 이렇게 난 집중하는데 왜 결과물이 없지? 잘 생각해 보시면 본인이 제일 잘 아실 거예요. 자, 세 번째, 컨택과 명단 늘리기입니다. 컨택과 명단은 사업 진행의 연료예요. 그 냉장고를 부탁해, 전 TV가 없어서 잘 모르지만 뭐 냉장고를 부탁해 막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던 것 같아요. 냉장고를 부탁하려도 냉장고 안에 뭐가 있어야죠. 아무것도 없는데 뭐 대단한 셰프가 음식을 만들려고 해도 아니 당근 하나도 없는데 뭘 만듭니까? 그것이 바로 명단이에요. 명단을 만들 때 저는 명단이 없었었어요. 명단이 없었었어요. 제가 처음에 스폰서님한테 말했던 명단은 3명이었거든요. 우리 엄마, 우리 막내 동생, 그 다음에 우리 막내 이모. 이 3명이 저의 명단이었는데 제 명단이 완전히 확장됐을 때가 NTC, 너리시 더 칠드런, 6초마다 아프리카 아이들이 죽어가는 그 영상, 6초마다 아이들이 죽어가는데 누스킨이 바이타민이라는 걸 통해서 아이들을 먹여 살려? 그 영상을 보자마자 제 명단이 200명으로 올라갔거든요. 그 세미나를 들었을 때 제가 얼마나 펑펑 울었는지 매번 같은 분이 그 세미나를 진행했었는데 나중에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냐고. 왜 맨날 당신 강의를 들을 때마다 그렇게 우냐고. 그래서 명단은요, 사실은 내가 정말 이 사업에 대한 가치와 비전을 느낄수록 명단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신규 명단을 늘리기 위해 전 첫 번째 비전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신규 명단이 고갈되어 갔을 때 홀드를 한 적도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이 소개로 많은 명단이 늘어났거든요. 이 소개 명단은 어떤 거냐면 이미 갖고 있는 명단 안에서 그들이 제품을 재구매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재구매를 넘어 누군가한테 나를 소개할 수 있으려면 내가 어떤 사람이어야 될까? 내가 누군가한테 소개했을 때 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이려면 나의 외모는 어때야 될까? 나의 표정은 어때야 될까? 나의 지식 정도는 어느 정도여야 될까? 이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개를 해줄 때 가장 기본은요, 내가 매력 포인트라는 게 있어야 나를 소개해 주는 거예요. 누스킨이라는 걸 얹어서 소개해 주지만 전수정이라는 사람이, 변철훈이라는 사람이 매력이 없으면 아무리 누스킨 제품이 좋아도 소개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의 컨택과 명단 늘리기는요, 나란 사람의 매력을 찾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네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홈파티입니다. 홈파티는 정말 협업 그 자체인 것 같습니다. 여기는 저희 집이고, 이제 저희들은요, 저희처럼 할 필요는 없어요. 저희는 음식을 잘해요. 리더들이 음식을 못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우리끼리 반찬 2가지씩 갖고 와서 같이 먹자라고 하면 이 정도예요. 이해 가세요? 예. 티타임만 준비하셔도 되는데 이게 스트레스가 되면 안 되는데요. 저희는 그냥 음식 갖고 와서 먹는 게 너무너무 아무렇지도 않기 때문에 저희 그룹만의 특성입니다. 근데 이 홈파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음식도
무슨 사업 설명도, 데모도 이보다 더 중요한 건 뻔뻔한 곳이어야 돼요. 즐거워야 돼요. 기분 좋아야 돼요. 나 요즘에 너무 우울한데 여기만 가면 괜찮아. 그리고 저희 다 건강식이거든요. 건강식 먹고 싶어서 오는 분들도 있으세요. 홈파티의 가장 기본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모였을 때 즐거울 수 있을까? 이것이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즐거움을 만들어주는 곳에 내가 갈 것인지, 아니면 내 자신이 어떻게 하면 즐거운 사람으로 이곳에 참여할지는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5번째, 스폰서 소통입니다. 스폰서라는 것을 네이버에 치면요, 이렇게 나와요. 파트너의 성장을 지원하고 성공을 함께 설계하는 멘토. 파트너의 성장을 지원하고 성공을 함께 설계하는 멘토라고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가능성을 이끌어주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보면 직장 상사 대하듯이 하는 것 같아요. 뭐냐면 잘할 때만, 좋은 소식 있을 때만, 일을 하고 있을 때만 뭔가를 보고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저희를 찾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초기 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도 하루에 수십 통은 아니지만 여러 통의 전화가 왔었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이 되면 잠수를 타요. 스폰서가 찾게끔 되어 있어요. 스폰서 소통은 정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엄마가 자녀를 찾는 게 좋으세요? 자녀가 엄마를 찾는 모습이 좋으세요? 그쵸? 늘 엄마는 뭔가를 주려고 하지만 자녀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엄마가 자녀를 맨날 찾으면 그건 잔소리밖에 안 되고 부담밖에 안 되지만 자녀가 엄마를 찾으면 그것은 늘 풍요로움입니다. 늘 만족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혼나더라도 지적이라도 그것을 가지고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잘해보자고 하는 서로 간의 믿음과 신뢰가 있을 때만 스폰서 소통이 또한 내버려지가 난다고 생각이 듭니다. 스폰서는요, 상사가 아닙니다. 사실은 멘토 이건 약간 부담스럽고 페이스메이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함께 뛰어주는 사람. 예, 함께 뛰어주는 사람. 요즘 마라톤 많이 하시잖아요. 저도 요번에 10km 뛰었었는데 전 혼자 뛰어서 되게 외로웠거든요. 페이스메이커. 내가 숨 찰 때 어딘가에서 물이 마시고 싶을 거라는 걸 알아서 미리 물을 준비해주고, 어딘가에서 내가 다리에 근육에 통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파스 같은 게 막 준비되어 있고, 이게 바로 스폰서입니다. 아플 때, 즐거울 때, 힘들 때, 외로울 때 스폰서한테 제발 좀 전화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강의 듣기예요. 강의를 듣는다, 책을 읽는다. 이것은 첫 번째 성장의 욕구가 있어야 하는 일이고요. 두 번째, 겸손해야 돼요. 내가 아직도 배울 것이 있고 내가 아직도 뭔가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특히 뉴스킨을 하다 보면 저 이거 알고 있어요. 그거 들어봤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 알고 있고 들어본 것을 직접 저에게, 고객에게 사업 설명을 할 수 있다면 그건 내 것이겠죠. 알고 있고 들어본 것을 가지고 강의를 할 정도가 된다면 그것은 내 것이겠죠. 하지만 그럴 수 있으려면 정말 무한 반복돼야 되거든요. 우리가 책이란 것을 한 번 읽었을 때, 재독했을 때, 삼독했을 때 매번 다르잖아요. 그렇죠? 사실 강의장을 지키는 사람들은 신규 사업자도 있지만 기존에 10년 이상 하신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분들은 성장의 욕구가 있기 때문에 오시는 거고요. 그리고 아직도 나는 배워야 된다라는 두 가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강의를 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어도 그 강의장을 지키는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겸손하고 성장의 욕구가 있다면 강의를 정말 집중해서 들으셔야 되고요. 책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7번, 뉴스킨몰 접속입니다. 자, 이 많은 프랜차이즈가 있습니다. 이들이 본사로부터 오는 메일을 확인하지 않다거나 어떤 지시사항을 확인하지 않는다면 이들이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유지할 수가 있을까요?
어떤 제품이 신제품이 나오고 그 제품은 어떤 성분이며 어떤 마케팅을 하고 어떤 제품은 이제는 나오지 않아. 언제까지 종료돼. 이런 여러 가지 깨알 같은 정보들을 그들은 수시로 봐야만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매일 수시로 누스킨몰을 접속하고 있는지 정말 많이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스스로도 스텔라는 수시로 들어가면서 누스킨몰은 까먹을 때가 있어서 정말 탱코어에다 체크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가 방향성을 점검할 수도 있고 내가 어떤 로드맵을 가며 내가 그룹을 어떻게 끌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모든 것들이 누스킨몰 안에 있기 때문에 매일 수시로 체크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개인 코어 3가지. 이 중에서 메타인지를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할 것 같아요. 무엇을 알고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를 아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부터 체크하면서 구체적으로 내가 무엇을 원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지금 준비해야 되고 내가 약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고요. 저는 건강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마무리한 건데요. 그냥 혼자 뛰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슬로우 조깅 그 사이트 안에 들어가가지고 12번의 그런 프로그램을 따라했거든요. 그랬더니 오늘이 마지막 날이었어요. 성취감도 있고요. 상당히 재미있고 점점 러닝이 즐거워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했었던 게 뭐였었냐면 마라톤 도전이었었거든요. 5km를 뛰니까 10km도 그냥 쉽게 뛰더라고요. 1시간 9분 만에 떴다니까요. 10km를. 네. 그리고 저는 본질을 잃지 않은 삶을 위해서 매일 저녁마다 저 자신을 돌아보는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탱코어에 들어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제일 원하는 것, 초대 명단 사업. 저는 초대에 집중하기에 있어서 제일 먼저 강의표를 구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스폰서가 강의표를 구매해야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초대라는 걸 정말 하고 싶고 조직이라는 걸 갖고 싶다면 스스로가 스폰서님 강의표 언제 구할 수 있어요? 언제부터 티켓팅해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야 된다고 저 생각해요. 그리고 연합강의장 강의표를 출력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초대를 하죠? 연합강의장 강의표를 출력해서 다 알고 있어야 그 사람한테 맞는 초대를 하죠. 그리고 연합강의장 강의를 주 몇 회 내가 듣겠다. 이런 것들도 탱커 안에 들어가야죠. 내가 만약 못한다면. 명단도 이렇습니다. 구매 이력들을 체크하면서 뜬금톡을 내기도 하고요. 소개를 위한 철저한 매니아 관리를 내가 주 몇 회 하겠다. 다 체크해서 횟수를 해놔야만 내가 그것에 대한 성취도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 설명도요. 사업 설명 강의를 내가 주 몇 회 듣고 내가 사업 설명을 할 수 있으려면 보상을 풀어야 되는데 보상을 풀 수 없을 때조차도 저는 저희 아들 초등학교였을 때 아들한테 맨날 보상 풀었었거든요. 그랬더니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사업자가 되겠다고. 그래서 보상 푸는 것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이제 실행입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다 갖춘 것이 이 람보르기니 같은 이런 멋진 차라고 하더라도 엑셀을 밟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 것이 될 수가 없는데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되냐면요. 처음 멤버 3명을 만드는 것에 집중합니다. 멤버 3명을 스폰서가 만들어준 멤버 말고 내가 진짜 만들어 본 멤버, 그 멤버를 만들 수 있는 실력이 되면 제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임상을 내고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면서 정기적인 미팅에 꼭 참여하고 영리한 사업 진행이라는 것은 가만히 가서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을 계속하고 내 스스로가 발광체이지만 나는 아직은 반사체, 초기 사업자는 다 반사체 아니에요? 그렇죠? 어느 곳에 있는지에 따라서 내 기가 올라가기도 하고 기가 떨어지기도 하잖아요. 어디 가면 내가 기가 올라가는지를 알고 있다면 그곳에서 계속적으로 이 선순환, 이것을 무한 반복하다 보면 나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실력으로 멤버 3명을 만드는 이 실력에 가장 기반되는 이것을 무한 반복하시는 것을 정말 잊지 말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혼자 하기 힘들다면 요청하시고 선포하시고 말로 하시는 거예요. 혼자서 쭈글거리는 게 아니라
세상에 내가 무엇을 원하고 내가 어떤 것을 선포하는지에 따라서 정말 많이 달라진다는 것을 제가 이번에 정말 느꼈습니다. 뭐냐면은 제가 인도에 다녀왔거든요. 인도에 가서 월요일 날 저녁에 들어왔습니다. 예. 외쳤잖아요. 그랬더니 인도에 아카데미가 열린 거예요. 정말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본 적이 없어요. 아침 9시에 출근해서 밤 6시까지 거의 7일 동안 일을 했거든요. 오기 전날까지. 그리고 이렇게 감사패를 받게 됐고요. 그 다음에 아카데미에 관련된 시스템을 저희가 만들게 됐었고, 그 다음에 네, 지금도 보고 있으면 지금도 보고 있으면 가슴이 막 두근거리고 아직도 여기가 인도인지 한국인지 잘 모르겠어요. 꿈만 같아요. 이 지금 보이는 매니저들 그리고 선생님들이 저희의 그 뉴스킨으로 하는 것들을 트레이닝하고 그다음에 제가 봤었던 건 뭐였었냐면 그냥 기술을 이들한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인도라는 나라에서 정말 척박한 나라에서 공부도 많이 못한 이 여성 인권 아래서 이 뉴스킨의 제품과 또 여러 가지 테크닉 이런 것들을 통해서 스스로가 리더가 되고 주도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그 기반을 만든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감동이었어요. 아, 내가 뉴스킨을 하면서 이렇게 글로벌하게 사업을 할 수 있구나가 저한테 가슴이 뛰었던 게 아니고 내가 뉴스킨이라는 걸 하면서 저는 그런 자격증도 없는데 자격증에 있는 저희 파트너 사장님이 샵을 문을 닫고 열흘을 샵을 문을 닫고 가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붙잡으면서 이렇게 가르친 거거든요. 정말 너무 감동이었고 이 인도 사람들이 이렇게 열정적이고 이렇게 성실한지 여기 계신 샵의 그런 샵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모르셨대요. 뉴스킨이 이런 곳이거든요. 저는 정말 저의 능력이 아니라 시스템의 능력으로 무엇을 할 수 있고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보고 온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인데요. 성공한 사람들은 지루함을 견디는 법을 안대요. 이건 누가 가르쳐줘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루함을 견디는 법을 스스로가 찾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루함을 견디는 법을 스스로 찾아냈을 때 그는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